남돌미세의 5세대 여돌 리뷰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채널 개설하고 3달 내내 남돌 얘기만 하던 사람이 여돌 콘텐츠를 왜 들고 왔느냐. 제가 그동안 댓글에 여돌 컨셉 분석도 해달라, 여돌 서바이벌은 관심 없냐, 이런 내용이 진짜 생각보다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런 댓글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황송하면서도 조금 난감했어요. 왜냐면 저는 남돌 미세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들도 공감이 될 거고 저도 약간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여돌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사실 제가 남돌 좋아하는 것처럼 여자 아이돌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들으면은 이게 무슨 꼴값인가 생각할 수도 있고 굉장히 불쾌하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망설였는데 그래도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제가 뭐 남돌만 좋아하고 여돌 싫어, 여돌 안 봐, 막 이런 거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분석 영상이라기보다 한 발짝 뒤에서 느르노 지지 않고 서운하고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고 더러운 세상 상처받지 말고 항상 예쁘고 귀엽고 건강하고 밝게 살아가면서 활동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5세대 여돌을 리뷰해보자. 그 전에 제가 그래도 여돌을 남돌만큼은 모르기 때문에 밑밥을 많이 깔았는데 좋아해요 여러분. 저 여돌 좋아합니다. 제가 어떻게 남돌만 좋아하겠어요? K-pop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평소에 제가 어떤 여돌을 좋아하는지 취향 고백을 먼저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첫 번째 여돌 최애는 오마이걸 아린 언니였어요. 제가 당시에 B1A4를 되게 좋아하고 있었는데 내 여동생 그룹이 데뷔를 한다는 거예요. 내 오빠들이 여동생 그룹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봐야지 하고서 봤는데 진짜 무슨 찹쌀떡같이 생긴 너무너무 귀여운 언니가 있는 거예요. 사진도 제가 진짜 제일 좋아했던 윈디데이 활동 시절에 만두머리를 언니가 진짜 자주 했거든요. 그때 시절을 제가 정말 좋아했고 다음은 최애나 씨인데 최애나 씨가 사실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물론 너무 아름답지만 프로듀스 48이랑 아이즈원 당시에 오리, 말랑말랑 요 당시에 예나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세 분 다 보면은 귀여움보다는 진짜 아름답다, 다들 완전 어른 여자가 되신 분들인데 제가 의도적으로 제가 진짜 좋아하던 시절로 가져왔어요. 백지연 님도 아이돌 학교 때부터 그 눈웃음에 제가 반했어요. 눈이 이렇게 반달로 접히는데 너무 귀여운 거야. 두근두근 때를 진짜 좋아했어요. 제가 따라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내일 보자 손을 이렇게 흔드시는 파트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진짜 좋아했었고 기본적으로는 여기 윗줄에 있는 딱 봤을 때 이목구비 중에 하나가 빡 튀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동글동글 순딩순딩 귀엽다 이런 인상을 제일 좋아하는데 그룹에 그런 인상이 없다 하면은 르세라핌 홍은채님, 레드벨벳 예리 데뷔초 요런 꼬부기상도 되게 좋아합니다. 노래 취향은 그래서 제가 좀 근본인 걸 가져오고 싶어서 3세대 노래들 중에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수록곡들 위주로 가져와 봤는데 일단 진짜 모든 K-팝을 다 통틀어서 좋아하는 노래를 생각해도 10손가락 안에는 들어갈 정도로 좋아하는 게 우주소녀의 르네상스거든요. 이게 진짜 가사가 여러분 개 아름다워요. 왜 제목이 르네상스냐면 르네상스라는 게 사실 그 시대가 되게 미적으로 아름답고 풍요롭고 막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걸 르네상스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너랑 같이 있었던 나의 삶의 시절이 바로 르네상스다. 이런 아름다운 메시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너랑 있어서 행복해 이게 아니라 멜로디가 진짜 벅차고 또 왠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이 지나가면 상대방은 그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나봐. 어쨌든 내 가장 찬란했던 시절의 이름은 너고 여기부터 개설레졌지 완전 도깨비죠? 내가 널 기억할게. 네가 날 잊어버려도 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너는 이미 나한테 제일 찬란한 시절을 줬으니까. 완전 도깨비인데? 우주소녀 언니들 도깨비인데요? 이거를 진짜 좋아했고 또 비슷한 결로 여자친구의 레인보우 이것도 진짜 좋아했습니다. 그냥 시작할 때부터 은하 언니가 Nothing is impossible 하면서 시작하는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약간 마법소녀인데 뭔가 슬픈 어떤 악의 마법의 힘에 의해가지고 내 친구들 혹은 나의 첫사랑을 떠나보내야만 했어. 근데 막 비가 내려 창밖에는 아무도 나의 슬픔을 모르는데 나는 너무 슬픈데 이걸 난 티낼 수 없어. 왜냐면 나는 마법소녀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뭔가 굉장히 영상미가 예쁘고 잔잔한데 동시에 슬픈 마법소녀물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노래고요. 마지막으로 트와이스의 스톱. 기본적으로는 제가 감성적인 노래들을 좋아하는데 발랄한 노래들의 경우에는 저는 그냥 사랑 노래를 좋아해요. 난 나야. 나는 모든 규칙을 깨고 나는 뭐든지 다 내 맘대로 할 거야. 막 이런 뭔가 걸크러쉬? 이런 느낌보다는 사랑에 빠졌어. 너무 설레. 막 이런 곡들을 좋아하는데 근데 또 거기에 좀 당돌함이 추가되면 더 좋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널 갖고 싶은 게 맞잖아. 너 얼마나 당돌해요? 내가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누굴 막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여자가 아닌데 너는 좀 갖고 싶네? 그럼 가져야겠네? 약간 이런 느낌 있죠. 이런 귀여운 소녀들의 사랑 이야기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해서 살짝 이 오타쿠의 감성을 자극하는 벅찬 노래 아니면은 귀엽고 발랄하고 당돌한 사랑 노래 이렇게 두 가지 정도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취향이라는 걸 좀 알고 본격적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볼 그룹은 하츠투하츠인데요. 처음 데뷔 앨범 들었을 때부터 SM이구나 되게 정제돼 있고 세련됐고 멤버들도 굉장히 좋은 의미로 잘 깎여진 밀랍 인형, 바비 인형 이런 느낌? 되게 딱 정돈된 느낌이 들었고 이제 공식적인 자리들에서 보여주는 이미지는 정말 여자 아이돌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하츠투하츠 전원보다 나이가 많단 말이죠. 제가 지금 보기에는 조금 더 귀엽게 보이는 면이 있고 막 프로처럼 해도 아유 저 어린애들이 얼마나 연습했을까 분명히 막 졸리고 힘들 텐데 어떻게 저렇게 프로답게 잘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는데 만약에 제가 하츠투하츠보다 어린 연령대의 소녀였다면은 진짜 동경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대학생이 되면 어른이 되면 저렇게 멋진 언니들처럼 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저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나 생각을 해봤을 때 소녀시대 언니들은
아이들을 보고 좀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도 뭔가 다 크면 저렇게 되겠지. 그런 헛된 희망을 품게 하는. 하지만 그런 게 사실 아이돌의 어떤 존재의 이유잖아요. 우상, 동경,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소녀시대 생각이 많이 나고 여자 아이돌 그 자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고요. 근데 또 이 그룹의 매력 있는 점이 이런 공식 석상 말고 멤버들끼리 있는 좀 오프의 모습, 자컨이나 비하인드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 여고생들.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그룹인데 이 정도로 편안한 여고생 바이브를 보여주는 그룹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발랄하고 자기들끼리는 좀 과격하기도 하고 학교 가면은 왜 있잖아요. 살짝 노는 애들인데 그렇다고 뭐 친구를 괴롭히거나 선생님한테 막 엄청 버릇없게 굴거나 이런 나쁜 짓을 하는 애들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끼리 즐겁게 학교 생활하는 친구들 있죠. 저는 항상 모범생 찐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보면 부러웠거든요. 그 친구들이 설령 나보다 성적이 좀 낮을지언정 체육대회, 축제, 뭐 우리 에이틴, 연애혁명 이런 거 보면서 생각한 그 고등학교 생활의 판타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진짜 누리면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착하고 예쁜 인싸 우리 친구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음악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하츠하츠의 5개의 음반들이 이런 느낌으로 두 갈래로 나뉜다고 생각이 들어요. 더 체이스랑 포커스 이쪽은 확실히 좀 몽환적인 느낌? 약간의 드림코어 이런 느낌이 드는 쪽이고 스타일, 루드, 레몬탱 이렇게 3개는 완전 발랄한 소녀들의 에너지 이런 게 느껴지는데 양쪽 다 하츠한테 되게 잘 어울리는 색깔이고 둘 다 좋지만 저는 이쪽 계열 노래들을 훨씬 좋아하긴 합니다. 이유는 정확히는 모르겠고 저도 그냥 느낌이지만 멤버들의 보컬 톤도 그렇고 비주얼적으로도 그렇고 이쪽을 했을 때 더 차별화가 잘 되고 장점이 많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제가 또 나름 가사 유튜버니까 제가 좋아하는 가사들을 조금 뽑아보자면 파란 잉크 빛깔 속 헤엄쳐 삐걱대는 분필이 우리 얘기를 받아쓴다. 그러니까 분필이 자기 혼자서 움직이는 막 그런 마법스러운 느낌이 들잖아요. 전체적으로 저는 더 체이스를 들을 때마다 이상한 나라 앨리스 생각이 제일 많이 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세계로 이렇게 슉 끌어당기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발매했을 때부터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고 포커스의 경우에도 가사가 정말 좋아요. 저는 이렇게 가사에 잘 안 쓰는 소재를 끌어와서 노래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사랑이든 꿈이든 그런 것에 잘 은유를 해내는 것에 감명을 많이 받는데 예를 들면 뭐 엔하이픈의 폴라로이드 러브 이런 거 있잖아요. 디지털 카메라가 즐비하는 세상에서 폴라로이드로 단 한 장뿐인 필터도 보정도 없는 사진을 인화하는 과정이 투박하지만 솔직하고 하나밖에 없는 내 사랑 같다. 이렇게 비유한 거잖아요.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하트와의 포커스는 내 시선의 중심, 세상을 뒤로 미는 중. 널 좋아하니까 너밖에 안 보이고 너 말고 다른 세상은 다 흐리게 보이는 거를 마치 카메라 렌즈에서 너를 포커싱하고 너를 줌인을 때려서 나머지 뒷배경은 페이드아웃이 된다. 세련됐고 신선하고 듣는 재미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스타일은 이제 제가 트위터에서도 봤던 얘기인데 진짜 완전 인싸 노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거든요. 저 진짜 공감을 하는 게 이 스타일이라는 노래에서 화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랑일 수도 있고 우정일 수도 있지만 상대방을 별난 아이, 튀고 로우키하고 재미있는 그런 존재로 얘기해요. 이 도식이 약간 하츠하처럼 미소녀들이 이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객관적으로 알아채기가 어려운데 솔직히 이거 그냥 너에게 닿기를 해서 하츠하가 남주고 상대방이 사와코라고 해석해도 이상하지가 않을 정도예요. 그냥 하츠하 딱 보면은 예쁘고 인싸고 완전 주류 집단의 소녀들이잖아요. 사실 별나다, 고집 있다, 튄다 이런 게 좋게 얘기하면 귀엽고 재미있는 거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조금 찐따적인 속성이라고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 인싸무리의 미소녀는 넌 귀엽고 재미있고 심지어 난 네가 되게 궁금하니까 나랑 같이 걷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제가 왜 오타쿠로서 이 가사를 듣고 좋은데? 하는 느낌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주지 않나. 사실은 익숙한 도식이었고 전반적으로 그냥 가사가 싱그럽고 예쁘죠. 솔직히 루드도 수아가 굉장히 어리고 예쁜 상태로 이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납득이 되고 거부감이 없는 그런 노래인 거예요. 그냥 막 이랬다 저랬다 하고 누가 나한테 무리하다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 갈 길을 갈 거야. 너는 나를 교정할 수 없어. 현실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미친 거지 싶잖아요. 근데 하츠아가 부르는 거를 듣고 무대를 보고 있으면 모든 걸 납득시켜. 그럴 수도 있지. 아마 제가 맞는데 남들이 시기 질투를 한 거겠지. 이런 식으로 납득이 된단 말이야. 또 이 노래의 진짜 귀여운 면이 나는 네가 무리하다고 하든 말든 나는 아무 상관 안 해. 뻔뻔하게 얘기를 하다가도 I'm not bad. 내가 좀 제멋대로일 순 있어도 내가 그렇다고 나쁜 사람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해명을 합니다. 그런 게 또 재밌다. 이런 발랄한 노래들도 하츠아라서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물어본 하츠아에 대한 취향 고백을 조금 더 해보자면 일단 저는 더 체이스 무대 처음 보자마자 진짜 무슨 바비 인형들 같은 고양이들 같은 애들이 착착착착 나오는데 중간에 무슨 쌀강아지 한 명이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지? 하고 봤는데 그 친구가 바로 스텔라였다. 쪼꼬매가지고 엄청 으쌰으쌰 춤추고 진짜 햄스터 마냥 아 진짜 쟤 뭐냐 너무 귀엽다 했는데 한 1년 지나니까 갑자기 돌변 핫걸이 돼서 돌아왔어. 루드 나레이션을 살린 장본인이잖아요. 노래방 가서 루드 부르다가 그 파트에서 마이크 뺏는다? 진짜 손절사유. 너무 잘 큰 거 기특하고 금발 너무 잘 어울리고 스텔라 양이 목소리도 정말 좋아요. 되게 까랑까랑한데 뭔가 거부감 있는 꼬챙이 같은 목소리는 또 아니고 스텔라랑 유하 이 두 분의 그 보컬 합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요. 인상 깊었던 무대나 착장 같은 거는 소녀시대의 G 커버한 거를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 이게 뭐 본인들 곡은 아니지만 이런 칼군무를 너무 오랜만에 본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치마가 흔들리는 각도까지 똑같아요. 심신 안정되는 ASMR 같은 거 있죠. 그 유리 과일 이렇게 써는 거 같은 거. 그런 것처럼 마음이 안정돼. 그리고 밑에 톰 브라운 착장은 하츠아가 이 걸그룹 시장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 본인들이 제일 잘해낼 수 있는 컨셉 하나를 고르라면은 이 컨셉이 아니었을까? 명문 사립학교 여학생 클럽 같은 느낌? 다들 길쭉길쭉해서 그런지 막 롱치마 같은 것도 입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이질감 없이 너무 잘 어울리고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다음은 아일리시.
아일릿입니다. 아일릿은 딱 하나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마법소녀의 성장기, 그룹 전체의 컨셉이고 앨범 서사의 컨셉이고 모든 것이라고 보여요. 또 아일릿이 알류넥이라는 서바이벌로 결성이 됐잖아요. 이런 서바 출신 그룹들이 확실히 같이 데뷔 전에 너무 많은 일을 겪어서 그런가 결성된 지 얼마 안 됐어도 벌써 막 전우회가 느껴지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좀 느껴졌고 아까 하츠아처럼 막 여자 아이돌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 애니 속에 있는 미소녀들이 현실로 튀어나온 느낌? 마법소녀물이든 아니면 여주인공이 여러 명 나오는 그런 애니메이션이든 사실 제가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진 않아서 잘은 모르는데 뭔가 그 속성 같은 게 있잖아요. 여기는 완전 미소녀 계열, 미소녀 중에서도 음기미소녀, 양기미소녀, 여기는 체육부장 느낌, 여기는 완전 여동생 귀여운 느낌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이대로 애니 등장인물 소개에 넣어놔도 아 하고 다들 납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멤버들의 구성 자체가 너무 잘 짜여있고 그리고 귀여워요. 아일릿이 지금 소개하는 세 그룹 중에서 평균 나이가 좀 있는 편에 속하는 그룹이란 말이죠. 언니들 3명이 04년생이니까 물론 너무 어린 나이지만 워낙들 빨리빨리 데뷔를 하시다 보니 어머 너무 어리다 이 정도는 또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귀여워요. 자기들끼리 노는 걸 봐도 전반적으로 좀 동숲 주민들 같은 아기자기 하하호호 이런 느낌이 있고 근데 또 갈수록 많이 친해지면서 요즘은 약간 언니들 3명이고 나이 차이가 3살 터울이 지고 동생들 2명이 있단 말이에요. 언니 3명이 각자 이렇게 분업해서 아기들 둘을 이렇게 맡아서 육아하는 가족 같은 분위기가 약간 난다. 사실 제가 오타쿠스러운 노래, 벅찬 노래 좋아한다 했잖아요. 아일린 노래는 제가 수록곡까지 거의 전곡을 다 들어봤어요. 타이틀곡들도 다 너무 유명하고 좋지만 진짜 수록곡 맛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수록곡 위주로 얘기를 해볼 건데 아일린 노래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실 마법소녀 이미지가 되게 강하기 때문에 노래 내용들도 아까 그 더체이스나 이런 것처럼 마법소녀물을 연상시키는 그런 게 많으려나 싶은데 가사가 그렇게까지 마법소녀스럽지는 않아요. 오히려 가사는 되게 실생활 밀착형의 현실적인 얘기들이 많거든요. 틱택도 좋아하는 남자아이가 생긴 거야. 학교에 그냥 있는데도 걔의 시선이 나한테 오는지 안 오는지 다 느껴질 정도로 걔한테 완전 신경이 곤두서 있어. 지금도 나 보내? 어떻게 제일 쿨하게 나 진짜 제일 예쁘게 하고 있어야지 하면서 갑자기 턱에 힘 빡 주고 뭔지 아시죠? 그런 느낌. 그러면서 막 속으로 설레발도 쳐요. 나 너랑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나한테 이렇게 많은 모습이 있는데 그중에서 너가 어떤 나를 좋아할까? 네가 알려만 준다면 그 모습에 자기를 끼워 맞추기라도 할 것처럼 막 고민을 하잖아요. 귀여운 짝사랑 이런 거 너무 좋고요. 그럼 포포가 진짜 개명곡이에요. 이거는 진짜 반려동물을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듣고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전 안 키워봤는데도 눈물이 좀 나거든요.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한테 뭔가 소원이 있다면 뭔지 물어봤을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답변 중에 하나가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얘랑 약간 말이 통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사를 보면은 꿈속에서는 이제 뭐든 할 수 있잖아요. 내 강아지, 고양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꿈속에서는 우리가 막 대화도 하고 그랬나 봐. 근데 현실에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가끔은 언젠가는 우리 꿈속에서 그랬던 것처럼 너 무슨 생각하는지 혹시 어디 아프지는 않은지 이런 거 나한테 다 얘기해줄 수 있니?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건 진짜 너무 슬픈 얘기지만 강아지나 고양이의 수명은 우리보다 짧잖아요. 반려동물을 키우기 시작할 때부터 어느 정도는 각오를 하고 생각하고 들여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언젠가 헤어질 거라는 거를 생각하고 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도 이 노래에서는 그래도 우리한테 헤어짐은 없을 거야. 네가 나한테 준 사랑이 크고 우리가 이만큼 행복하게 보낸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어쩔 수 없는 헤어짐이 오더라도 우리는 마음속으로는 절대 헤어지지 않아. 장담하는데 저 만약에 강아지나 고양이 키웠으면 진짜 들으면서 눈물 한 3바가지 쏟아질 거예요. 그냥 안 키워서 한 바가지만 쏟았지. 진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제발 들어보시고 그래도 후렴 부분이 되게 배속 걸리는 효과가 들어가서 신기하게 전개가 되는데 그 부분도 듣는 재미가 좀 있고 제가 좋아하는 그런 몽환적인 드림코어 무드가 잘 들어갔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건 그냥 제 아일리 최애곡이에요. I Like You라고. 이것도 아까 트와이스 턱처럼 너무 당돌해서 좋아하거든요. 저질러 볼래? 너의 마음에 닿게 달려가서 나는 너를 꼭 좋아할 거야. 아일리시 이런 말 한다 생각하니까 너무 귀여워. 그냥 시속 500km 달려와서 내 갈비뼈 다 부러뜨린다고 해도 안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 그리고 이게 2절 끝나고 브릿지 파트 정도에 아일리 5명이 정말 천사 같은 목소리로 All day and all night I like you, I like you 하면서 뭔가 챈트 합창 같은 걸 하거든요. 그 부분을 진짜 들으세요. 진짜 기분이 너무 엿 같은 날에도 그걸 들으면은 입꼬리가 이렇게 귀에 걸려요. 취향 고백 좀 하자면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제 동글동글 말랑이 취향 보셨으면 당연히 제가 원희 좋아할 거라는 거 다들 예상하셨겠죠? 저는 그냥 알류넥 1화에 원희가 뚜벅뚜벅 그 노란색 옷 입고 걸어 나왔을 때부터 사랑에 빠졌어요. 그때부터 막판까지 무조건 투표했고 원희가 카메라에 등장한 이후에 한 모든 걸 다 봤어요. 점점 더 이뻐지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점점 모두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특하고 응원하는 바이고요. 물론 저도 볼살이 사라지는 거 동그라미가 점점 갸름해져 가는 거 아쉽긴 하지만 볼살이 있어도 없어도 원희는 원희이기 때문에 모두가 언니에게 사랑만 줬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제일 좋아했던 무대는 젤리어스가 노래도 좋지만 이로하 양이 춤을 또 굉장히 잘 추지 않습니까? 중간에 댄드 센터로 딱 나와가지고 단체로 막 폭주 기관차처럼 스텝을 밟는 파트가 있는데 하투아의 그 G 칼군무 안무가 딱딱 맞는 거는 심신안정 ASMR이었다면 뭔가 으아 하는 시원한 쾌감 이런 게 드는 영상? 이것도 꼭 시간이 되시면 봐보시길 바라겠고 또 아일리시 일본 애니스러운 감성이 있잖아요. 이번에 나온 아가처백도 좋고 썬데이 모닝도 좋아하는데 토키오 토마레는 그냥 진짜 제 인생이고 여름이라서 인생에 없던 미화된 여름의 한 페이지가 채워지는 기분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키키입니다. 저의 키키에 대한 인상은 핀터레스트의 아이돌화. 아일릿도 하츠와도 항상 좋은 컨셉을 잘 들고 오지만 사실 아이돌의 컨셉이라는 게 몇몇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은 뭐 약간 문구라든지 뭔가 그런 디자인적인 게 제일 최우선인 분야들 있잖아요. 그런 분야들에서 한 번 빵
빵 검증이 되면은 그거를 아이돌로 끌고 오는 느낌인데, 키키는 진짜 그 시차가 거의 없는 느낌? 빵 잘 되면 그게 바로 키키 컨셉에 적용돼서 나오는 수준? 와, 그 트렌드 반응도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아일리시 좀 일본 애니였다면 키키는 요즘 컨셉 기준으로 쨍한 원색의 미국 애니 느낌? 조금 더 핫하고 키치한 느낌이 있고요. 앞에 두 그룹은 SM이랑 하이브 소속 그룹인데 여기는 스타쉽이란 말이죠. 물론 스타쉽도 너무 좋은 회사 중에 하나지만 그래도 대기업들에 비하면 체급이 살짝 딸리는 게 사실인데, 중소 특유의 아 여기서 돈을 좀 아꼈네?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그래서 되게 세련되게 느껴지고 봤을 때 짜침이 없다. 근데 또 멤버들이 자기들끼리 놀 때의 모습은 약간 중소 감성이 느껴져요.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시작부터 럭셔리 이런 느낌보다는 진짜 좀 간절하고 우리 다 같이 영차 화이팅! 약간 이런 느낌 있죠. 약간 응원하고 싶게 만드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소녀들 이런 느낌? 친근하고 보기 좋습니다. 진짜 귀여워요. 그래서 키키의 컨셉은 이것도 그냥 저의 생각인데 이렇게 앞에 두 앨범은 싱그러운 소녀들의 느낌이고 여기 뒤에 두 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확실히 Y2K 감성이 빡세게 들어간 조금 더 핫하고 키치해진 느낌. 이렇게 하츠하는 약간 몽환적인 컨셉이랑 발랄한 컨셉을 번갈아서 하고 있는 느낌이라면 키키는 지금 그냥 시간순으로 뚝 반으로 갈라진 걸로 봐서 이 컨셉이 잘 어울린다는 걸 알았으니까 할 수 있는 걸 여러 개 하고 이미지 변화가 필요할 때 다른 컨셉으로 넘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저 혼자 그냥 예상을 해보는 바이고요. 아두미가 진짜 센세이션이었죠. 사실 K-팝 아이돌이라는 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굉장히 다듬어지고 인조적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키키의 데뷔 컨셉은 완전 자유로운 막 농장의 소녀들 같은 그런 감성을 담아냈다는 게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를 연출하는 것도 진짜 고도의 빚어진 연출인 거죠, 결국은. 그럼에도 보는 제가 느끼기에 자연적인 척 하려고 엄청 잘 빚었네 라기보다는 정말 자유롭고 무해한 소녀들 같다. 농장에 원래 사는 애들 같다.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이런 감성 생각나는 게 되게 센세이션 하면서 차별화된 컨셉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이 노래의 좋은 점이 콩 무당벌레, 손끝에 나비 이런 것처럼 자연적인 소재들을 쓰면서도 결국은 나는 어쨌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게 주된 주제였는데 그런 당당함 속에서 또 제가 이 3절 브릿지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싹 반주가 잔잔해지면서 잠 못 드는 밤 나 달빛 보며 Maybe I'm 별난 아이 막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막 걱정 없이 발랄해 보이던 소녀가 밤에 이제 그 별빛이 쏟아지는 들판에 있는 집에 혼자 이렇게 누워서 나는 너무 별나고 내 꿈은 이해받지 못하고 이상한 꿈이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기도 한다는 거. 이 살짝의 불안함과 불확실성과 이런 심리까지 가사에 같이 녹여냈다는 게 저 왜 이렇게 자주 벅찰까요? 저 여기가 또 벅찼어요. 그래서 이거 들으면서 버스 타잖아요? 그럼 그 전까지 그냥 신나게 들으면서 오다가 딱 이 파트 되면은 폰도 안 보고 이렇게 창밖을 좀 이렇게 바라봐요. 뭔지 아시죠? 창밖을 바라보면 사색.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도 해보세요. 댄싱 얼론 들으면서 느낀 거는 키키는 확실히 아직 사랑 노래보다는 우정에 좀 초점을 맞춘 가사들이 되게 잘 어울리는 팀이다. 몰라 너 따라 웃음. 사실 댄싱 얼론 가사가 전체적으로 살짝 유치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 쌍쌍바 반띵톡 막 이런 거. 근데 또 딱 그 나이대 여자애들 감성이고 키키 멤버들이 실제로 또 그 나이대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귀엽다 하면서 들을 수 있는 느낌? 이것도 제가 뮤비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지유 양이 뭔가 막 울면서 하음 양인가 누구를 이렇게 확 껴안는 장면이 있는데 제 친구들 제가 그렇게 껴안는다 생각하면 벌써 토 나오지만 이게 소녀들의 우정이지. 그래서 역시 또 기억 미아가 되는 면이 있었고, 404가 진짜 레전드였죠. 404가 아니라 포우포라고 했나요? 제목도 포우포라고 읽어야 되나? 어쨌든 일단 Y2K로 컨셉을 잡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사이버틱한 레트로 감성을 가져오기로 한 게 되게 좋았다고 보고, 이때부터 하음 양이 정말 잘 어울리고 눈에 띈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가사도 되게 좋은 게 404라는 게 사실 에러 코드잖아요. 그렇게 서버에서 찾을 수 없는, 존재하지 않는 값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 될 수 있고 그건 다 네 마음에 들 거야. 너는 우리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100지를 내도 100점. 이 부분 키아 양이 너무 발음을 맛있게 잘 살려가지고 중간고사 보러 가는 길에 열심히 들었었는데 A뿔을 받진 못했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았다. 그리고 팝 오프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팝뽀 파포?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 어떻게였나? 그 선공개국 나왔을 때부터 됐다 싶긴 했는데 역시 좋더라고요. 이거를 노래 나온 다음 날에 찍고 있는데 어제 노래가 나온 순간부터 계속 듣고 있어요. 되게 똑똑하고 잘 만든 앨범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앞에 포우포가 되게 잘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번 잘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되게 A&R 팀도 그렇고 멤버들도 그렇고 엄청 부담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전작에서 흥행을 했던 그 Y2K 트렌드를 그대로 끌고 오면서, 근데 이번에는 전 딱 들었을 때 캐샤 틱톡이 제일 먼저 생각날 정도로 딱 그 파티걸 느낌? 캘리포니아, 뉴욕의 막 여름 느낌? 밤새워 파티하고 내일은 없고 막 우리는 젊으면 뜨겁게 즐겨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먹혔던 방식은 유지하면서 그렇다고 똑같은 거 또 들고 왔네? 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게 아주 유려한 변화구를 잘 던져줬다. 너무 귀여워서 미안. 맞아요. 미안해야 돼요. 이쁜 애들 내 옆에 이런 것도 아유 그냥 귀여워 죽겠어. 응당 무대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고 잘 보겠다. 그래서 저희 취향 고백 키키 그냥 솔직히 다 좋은데 처음에 아두미 무대를 그냥 제가 어쩌다가 봤는데 다 애기들인데 그중에서 진짜 쟨 너무 애긴데 하는 애가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아 양이 10년생이라는 거야. 10년생이면 여러분 아무리 성숙한 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도 이거는 고등학교도 안 들어간 애기다. 이게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애기가 한 명 있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어린 애기가 데뷔를 했지 근데 잘하네 이러면서 봤었는데 또 남의 집 애들은 빨리 큰다고. 포오포 때 보니까는 여전히 애기지만 너무 큰 거야. 깜짝 놀랐어요. 대형견들 보면은 애기 때 진짜 막 이만하잖아요. 그래서 아유 귀여워 이렇게 하는데 잠깐 뒤돌았다 보면은 막 이만해져 있잖아. 엄청 멋있게 커 있잖아. 근데 요즘 약간 우리나라 유전자의 어떤 개량?
일어나고 있나? 왜 이렇게 다들 키가 크고 세련되고 이쁘게 크는지. 제가 키운 것도 아니지만 되게 기특했고요. 아두미의 임팩트가 저한테는 되게 셌기 때문에 아두미를 골랐고, 제일 좋았던 무대는 푸우푸 때 다 같이 파란색 계열 벨벳 트레이닝복 입고 했던 이 무대가 진짜 좋았어요. 이때 다들 너무 예뻤는데 수희 양이 너무 이뻐가지고 진짜 여배우 같다 생각을 했었고, 이번 무대도 다시 말하지만 너무 기대하고 있으니까 얼른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외에 콘텐츠도 많이 쌓여있고, 앨범도 타이틀곡 정도는 어느 정도 다 들어봐서 컨셉 해석을 할 수 있는 분들이었고, 여긴 제가 그만큼은 모르지만 그냥 관심이 가는 소녀들이신데, 일단 베이비 동크라이 이현양 데뷔곡이 나쁘지 않다고 봤어요. 저는 이게 호불호가 되게 갈렸던 걸로 아는데 A, B, C, D, E, F, girl 이 노래 있잖아요. 애매하게 했으면 진짜 유치하고 이상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예 그냥 어떠한 선을 넘어버리니까 더 이상 이해라는 것이 의미 없는 영역이고 느끼면 되는 영역으로 넘어가 버렸다. 이현양을 제가 뭔가 단독으로 제대로 본 게 인기가요 MC에서 처음 봐가지고 신유님이랑 의주님 사이에 있다 보니까 아기? 어제 태어났나? 싶었는데 또 그룹 안에서는 또 언니 라인이더라고. 갭 차이가 너무 좋고, Say My Name 도희양은 I love you baby 이 노래 있잖아요. 이거를 샘플링해서 활동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거기 컨셉 포토에서 빨간색 체크무늬 블라우스를 입고 머리에 두건 같은 거를 약간 귀엽게 성냥팔이 소녀마냥 쓰고 찍은 컴포가 있었는데 그게 너무 귀여운 거야. 나중에 찾아보니까는 약간 사투리도 쓰시고 고양인데 좀 말랑말랑 고양이? 이런 느낌이어서 앞으로의 활동도 응원하고 있겠고요. 트리플S 서아양은 키아양이랑 친구인 걸로 아는데 같이 등교하는 브이로그 봤거든요. 그런 거 있죠. 뭐 말티즈 3살 요만한데 뭐 리트리버 3살 이만하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렇게 둘이 같이 등교하는 느낌? 둘 다 너무 귀여운 거야. 그때 약간 보고 저 친구는 누굴까 했는데 역시 너무 아기고, 트리플S가 인원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약간 그중에서 제일 조그맣고 무대 의상을 제일 귀엽게 리폼해서 입은 친구를 보면은 걔가 서아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서아는 아이돌로서도 너무 이쁘지만 진짜 그냥 인스타에서 이진이, 태하 막 이런 애들 보는 것처럼 딸내미처럼 보고 있고, 또 리센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리센느 요즘 너무 잘 되고 있잖아요. 정말 좋게 생각하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경상도 사투리 쓰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이쁘게 새침하게 생긴 친구가 또 경상도 사투리를 같이 쓰니까 매력 있더라고. 그 안원잘부 채널에서도 신라공주 나오는 편은 제가 진짜 다 봤습니다. 이즈나 세비양, 세비양도 너무 귀여워. 세비양 제가 보면서 특징을 생각해봤는데 이 하고 웃으면서 이 한 상태로 계속 이 상태로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절대 비교가 아니고 둘의 외모가 실제로 닮았다 이게 아니고, 그냥 봤을 때 제가 받는 느낌이, 플러스 지훈님 보면 항상 이렇게 웃고 계시잖아요. 보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약간 햇살캐라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 눈도 막 이렇게 커가지고 뭐만 하면은 글썽글썽 막 울라 그러는 것도 귀엽고, 붓종크 만드는 것도 잘 봤고요. 요즘 관심 가는 소녀들은 이 정도가 여기까지고요. 저는 모든 여덟 공주님들의 건강과 행복과 부와 성공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을 여덟분들이 보실 리 없지만 여기 언급되신 소녀들과 여기 언급되지 않은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많은 소녀분들께 정말 억가에도 굴하지 마십시오. 남들도 아니고 여덟분들은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99%의 확률로 님이 맞고 억가충이 틀렸어요. 당연히 상처받겠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 모기가 있어요. 모기가 얼마나 하찮아요, 여러분? 모기가 나를 물면 짜증나죠. 아이 뭐야, 확 죽이고 싶고 이런 느낌이죠. 모기한테 상처를 받진 않잖아요. 어떻게 나를 물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나를 물어? 막 이러진 않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씨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시고, 물론 비난이 아닌 진짜 피드백은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때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원초적인 비난들 있잖아요. 억까, 막 트집 이런 애들. 그냥 어쩔 수 없구나. 꽃에는 원래 파리가 꼬이는구나 생각하고 그냥 에프킬라 칙 뿌리고 행복한 삶을 마저 이어서 사시면 좋겠다. 정의는 언제나 승리한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여돌 취향을 상세하게 밝혔잖아요. 여돌 좀 잘 아시는 박사님 분들 계시면은 제가 좋아할 것 같은 노래랑 여돌 추천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만나요. 안녕!